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차활평TV의 J입니다. 본 영상은 차량 디자인 그리고 기능 영상입니다. 시승기 그리고 주행 리뷰를 보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디를 제외하고 고급 브랜드의 모든 풀사이즈 현 세대기가 출시가 됐습니다. 와, 물론 내비게이터 그리고 에스컬레이드도 포함됐죠. 갈수록 커져가는 자동차 트렌드도 알 수가 있고, 팰리세이드를 중형이라고 부르는데 거부감이 들지 않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의 리뷰는 벤츠의 플래그십 풀사이즈 SUV All New GLS입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아우디와 X7으로 곧 시작한 BMW에 비해서는 GL로 조금 한 발 빨리 풀사이즈 시장에 진입한 벤츠였습니다. 그만큼 풀사이즈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몇 세대의 풀체인지를 겪으면서 2020년형 All New GLS가 출시되었습니다. 8기통으로 시작한 GL이었지만 V6 모델로 터보 엔진을 얹으면서 다시 풀체인지가 됐었고, 이번 세대에서는 직렬 6기통으로 바뀌면서 또 한 번의 변화를 거쳤는데요. 3.0 터보 엔진인 것은 변함이 없지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서 변화가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가면서 연비가 15%나 향상이 돼가지고 종합 연비가 8.9km나 나오는 상당히 괜찮은 녀석입니다. 출력 그리고 토크가 많이 요구될 때는 전동 에어컨 컴프레서가 돌면서 출력 그리고 토크에 희생이 없으면서 21마력의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양념은 터보가 가지고 있는 반응성의 문제를 많이 보완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 세대 GLS는 362마력에 51토크나 돼서 이렇게 덩치가 큰 풀사이즈 SUV를 끄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거구를 가지고 제로백을 5.9초나 찍는 꽤 무서운 녀석이기도 해요. 하지만 경쟁 차종들에 비해서 약간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75,000달러,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시작을 하니까 좀 더 힘세고 고급스러운 GLS를 원하시는 분은 GLS 580을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GLS 580은 4리터 V8 바이터보 엔진을 가지고 태어날 예정입니다. 이제 디자인 그리고 기능을 보도록 하죠. 자, 풀체인지된 GLS의 앞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GL과 지난 세대 GLS에서는 상당히 저돌적이고 날카로운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선들도 강하고 좀 날카로운 부분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세대 GLS는 그런 날카로운 그리고 저돌적인 부분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짜내버린 느낌이에요. 좀 많이 부드럽고 유순하고 많은 곡선들로 이루어졌으면서 둥글둥글한 몸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라이트 디자인을 보면은 아마 이 GLS 개발 착수한 시기가 좀 많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세대 GLE를 보고 페이스리프트된 GLC를 보면은 꺼벙이 라이트 디자인이 그들만의 현 세대기 디자인 DNA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녀석은 현 세대 SUV 헤드라이트 그리고 지난 세대 헤드라이트 중간에 있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라이트 앞쪽이 그릴을 감싸 안는 디자인은 지난 세대의 디자인 특징 중에서 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약간 현 세대기 같으면서도 헤드라이트 앞쪽이 그릴을 감싸고 있어서 GLE보다도 늦게 출시를 했지만 디자인 부분에서 과도기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벤츠의 앞범퍼 아래쪽에 보면은 나비 넥타이처럼 에어 인테이크 부분을 디자인을 하거든요. 물론 다 막혀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AMG나 스포티한 차량에서는 이 부분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 주변 트림들을 아주 강하고 돌출되고 저돌적으로 해놔서 그래도 보기 좋은데, 이렇게 너무 노출만 시켜놓고 아무런 디자인 특징 없이 해놓으니까 뭔가 껍데기 벗겨놓은 맨살만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서 약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앞범퍼 부분도 굉장히 유순하기만 하고 별로 특징이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요 스키드 플레이트 되는 쪽은 크롬으로 아주 마감을 잘 해냈지만 GLC 페이스리프트에서 보면은 요 구멍이 4개가 뚫려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이 상당히 좀 잘 됐다고 느꼈었는데 요번에는 구멍이 너무 큽니다.
구멍을 3개를 뚫어놨는데 너무너무 커서 디자인을 하다 말았다, 아니면은 좀 더 부품이 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넣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크게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래서 안에 라디에이터 그리고 컨덴서가 다 보입니다. 하지만 앞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은 그릴인데요. 그릴 크기가 상당히 커졌어요. 커지기만 한 게 아니라 지난 세대에서 그릴 부분 아래쪽이 약간 부실하게 뽑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릴이 전체적으로 커다랗고 아주 든든하게 디자인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릴 안쪽은 GLE에서 봤듯이 커다랗게 크롬 바가 2개가 되어 있고 중간에 벤츠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세심하게 디자인이 잘 된 것 같고요. 하지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그릴 살하고 요 후드 쪽이 디자인이 좀 너무 거칠게 된 것 같아요. 많이 돌출은 돼 있는데 더 잘 마감을 했으면은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라이트 디자인 안쪽 디테일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주간등 부분이 조금 너무 작다. 앞트임되는 부분 그쪽만 조금 아이라이너 그려놓은 듯한 주간등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아깝긴 하지만 안쪽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많은 구성품들이 들어가 있어요. 디자인 자체는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주기도 잘 돼 있고. 자, 풀체인지된 2020년형 GLS의 옆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옆모습에서도 강렬하고 저돌적이고 날카로운 부분은 다 지난 세대에서 제거를 한 느낌이에요. 굉장히 유순하고 부들부들해서 좀 더 가족 친화적인 느낌으로 좀 밀어붙이려는 그런 벤츠의 의도가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전체 몸 크기에 비해서 이 후드 부분이 너무 납작해서 좀 오리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 팬더 림 부분에 이 플라스틱 트림이 들어가 있죠. 트림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무광 플라스틱 같아도 GLC나 GLE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딱딱한 게 아니라 고무처럼 아주 비싼 재질이 들어갔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 요 GLS에서는 좀 딱딱한 싼 재질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팬더 림 부분이 요번 세대에서 많은 오프로드 성능을 벤츠가 피력을 하고 있어요. GLS의 성능을 많이 피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겨냥해서 좀 네모나게, 저는 둥근 림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약간 네모나게 해서 오프로드 성능을 좀 뽐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이 러닝보드는 제가 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짧았습니다. 너무 짧아가지고 올라가긴 어려웠었는데 디자인 마감은 상당히 잘 된 것 같고요. BMW 벤츠 모드 요 손잡이 디자인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숟가락으로 떠놓은 것 같은 디자인에 그냥 손잡이를 올려놓은 듯한 그런 디자인인데 이 부분은 좀 더 섬세한 마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 뒤쪽이 네모나고 굉장히 뭉툭하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요 윈도우 트림이 차체 모양과 상당히 이질감 있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차량을 보면은 차가 여기서 좀 부드럽게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네모나게 떨어져서 아무튼 이게 좀 잘 어울려지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GLE와 다르게 C필러 쪽에 바디를 두지 않고 D필러 쪽에 크게 바디를 줘서 전체적인 SUV적인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GLE보다는 마음에 더 드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휠은 5스포크 알루미늄 알로이 휠이 들어가 있는데 19인치가 기본이고 20인치, 21인치가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본 차량은 20인치 5스포크 알루미늄 휠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GLS 580은 21인치부터 시작을 해서 23인치까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 두 트림 간의 차이가 전체적인 성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GLS가 또 플래그십 모델이다 보니까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을 이용해 가지고 오프로드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드라이빙 성능 면에서 굉장히 많이 안정감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어댑티브 댐핑도 스탠다드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스펜션도 더블 위시본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차량 높이를 상당히 많이 올렸다 내렸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수동으로 차량 높이를 많이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낮췄을 때는 굉장히 차량이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X7하고 GLS가 다른 풀사이즈 차량들하고 차별화가 두는 거는 유니바디 차량이라는 거죠. 내비게이터나 에스컬레이드가 굉장히 강한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GLS랑 비교했을 때는 힘 차이는 뭐 비교할 수가 없이 강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바디 온 프레임 차량이 너무 트럭 느낌이 나서 마음에 들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GLS X7이 유니바디로 풀사이즈 덩치를 가지고 나온 게 제 취향에 맞춰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 옵션은 지형을 카메라로서 3D로 다 읽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읽어서 서스펜션을 조절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노면에서도 하체의 수평감은 잃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옵션이라고 하는데, 아마 험지에 많이 가실 분들, 그리고 도로 상황이 안 좋은 곳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옵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막이나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얘가 이렇게 점프를 퐁퐁퐁퐁 뛰면서 막 나오는 영상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GLS가 아마 다른 풀사이즈들보다는 오프로드를 굉장히 겨냥한 차량이 아닐까, 그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자, 풀체인지된 2020년형 GLS의 뒷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X7도 그렇고 에비에이터도 그렇고 이 GLS도 그렇고 이 풀사이즈 덩치 큰 이런 아저씨 같은 느낌의 자동차들의 요 후미등이 더 날카롭고 더 예뻐요. GLS도 그렇고 GLC도 그렇고 후미등이 좀 더 작았으면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요 GLS는 후미등이 아주 크기가 저는 마음에 듭니다. 얇고 좀 더 날쌔 보이는 그런 크기의 후미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후미등 안에 디테일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번 세대 전부 다 네모 사다리꼴 도형들이 안에 들어가서 차량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디자인인자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GLC에서도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페이스리프트 전에요. 크롬 바가 차량을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데, 이 일자 디자인을 마감하는 거는 요즘 차량 트렌드들인데 벤츠가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특히 후미등 위를 완전히 끝까지 감싸주는데 요게 좀 촌스러움을 가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몸매는 또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후미등과 그리고 요 스포일러까지, 요까지가 너무 포션의 상단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꼭 이 럭키장에서 보면은 코 위에 얼굴 구성품들이 너무 얼굴 위에 위치를 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제가 닛산이랑 인피니티 풀사이즈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이마를 꽉 조아놓은 느낌을 주는데 요 GLS도 그런 모습이 조금 보여서 아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했듯이 후미등 디자인이 원체 너무 잘 돼 있어서 뒷모습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아래쪽에 스포일러 부분에는 요 스키드 플레이트처럼 디자인을 크롬으로 잘 해놨고요. 그리고 페이크로 디자인된 요 머플러 디자인들은 요즘 벤츠의 전력을 어루러가면서 디자인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크롬을 상당히 많이 쓴 것 같은 전체적인 디자인이었어요. 스포일러 부분은 조금 짧고 뭉툭한데 이 부분에서라도 조금 날카로움을 살려줬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스포일러 커튼 부분도 아주 작게 새침하게 돼 있는데 좀 더 크게 해서 뒤쪽 디자인에 양념을 좀 더 쳐줄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트렁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중형 3열이랑 다르게 이 차는 풀사이즈 차량이죠. 그래도 X7에서도 봤듯이 풀사이즈 차량들도 3열까지 다 펴면 그렇게 많은 공간을 보여주진 않아요. 에스컬레이드나 내비게이터는 이게 트럭 베이스 차량이고 롱바디가 있기 때문에, 롱바디가 아니라면은 아마 3열을 다 펴고 적재 공간을 많이 주는 풀사이즈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죠. 생각했던 것처럼 조금 작아 보입니다. 그래도 이 차 덩치가 너무 커서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걸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큰 여행 가방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상대적인 크기였던 것 같아요. 큰 여행 가방이 아주 쏙 들어갑니다. 전혀 문제없이 쏙 들어갑니다. 의외로 한 3cm 정도 더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중형 3열이랑은 대형이랑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큰 여행 가방을 넣고도 이만큼 공간이 있는 거 보면 아마 5인 이상 여행 갈 때도 상당히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차량이 좀 높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좀 실기 어려워 보이지만 저쪽에 보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이렇게 내리면은 이 에어 서스펜션이 차량을 낮춰줘요. 그래서 많이 낮춰줘서 짐을 실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아주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내릴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이 공간상으로 큰 여행 가방이 들어가는데 아래쪽은 얼마나 많은 공간을 보여줄지. 아래쪽에는 스페어 타이어만 들어가 있고 이 트렁크 가리개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만 있지 안에는 공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플로어 공간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미 아주 많은 공간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이 차량은 GLS 450의 완전 깡통 중에 깡통 차량이에요. 옵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이 휠 옵션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깡통 차량인데 전자동으로 3열 그리고 2열까지 조절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버튼에서 아까 봤듯이 에어 서스펜션이 차량 높이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열을 눕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와, 참 답답하네요. X7에서 좌석 내려가는 속도 보고 저 정말 속 터져 죽을 뻔했거든요. 좌석 내려가는 속도는 빨라요. 근데 좌석이 내려가기까지 그 인게이지 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아, 이거 지금 고급차 속 터져서 타겠나요 이거? 마음 넉넉한 사람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3열을 끝까지 내리고 나니까 공간은 상당합니다. 이미 엄청난 공간을 가졌었는데 아마 4인 가족이 이 차를 타면 짐 실는 거는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아요. 여기 강아지, 큰 강아지 케이지를 넣어서 개까지 여행에 데려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평함도 굉장히 잘 잡았고요. 좌측에서 2열까지 눕힐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눕혀볼게요. 한꺼번에 눕혀보면은 지금 보조석까지 움직여주면서 2열이 눕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 차는 캡틴 좌석이 없어서 이 공간 활용에 정말 끝판왕인 것 같아요. 그래서 2열까지 전자동으로 우리가 좌석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것을 봤고요. 2열에서 약간 경사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평평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풀체인지된 2020년형 GLS의 인테리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는 GL1랑 상당히 흡사해요. 상당히 흡사하지만 뭔가 두텁고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아마 플래그십이기 때문에 S클래스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도록 아주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 안에 구성 부분들이 정말 큼직큼직하게 디자인되면서 너무 심플하거나 좀 저렴해 보이지 않는 그런 디자인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차에는 옵션이 거의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깡통 옵션의 차량인데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든 부분에 가죽으로 마감을 해놔서 저렴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대시보드 아래쪽까지 아주 고급스러운 재질로 다 마감을 해놨는데요. 대시보드 위쪽 디자인은 단순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짧아요. 거슬리는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12.3인치 스크린이 2개가 달려있고 패널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가상 클러스터 스크린이 같이 올라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왼쪽 공조 벤트와 디자인이 동일한 디자인 인자가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운전하는 사람이 내가 파일럿이 된 듯한 그런 콕핏을 완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S클래스라든지 아니면 좀 더 고성능 모델에서 보면은 인스트루먼트 패널 위쪽에 이렇게 루프를 조금 줬는데요. 그 부분이 가시성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기도 했었는데 플래그십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안 넣어준 거는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GL2처럼 작고 네모난 심플한 공조 벤트가 4개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벤트가 6개가 위치가 하고 있습니다. 이 공조 벤트 아래쪽에는 공조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일렬로 배치가 되어 있고 아래 위로 조절할 수가 있어서 많은 기능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손으로 조작하는 부분은 전부 다 다이아몬드 커팅으로 되어 있어서 고급성은 또 만족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공조 컨트롤 부분에 따로 공조만을 위한 스크린이라든지 액정이 없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래쪽 콘솔으로 내려가 보면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요 손잡이처럼 생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해요. 뭐 기능적으로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단단하게 위치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디자인적으로는 GL2와 GLC랑 완전히 차별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주 덩치가 크고 남성스럽고 가장의 느낌을 주도록 이 손잡이 부분이 디자인을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콘솔 앞쪽 부분에는 피아노 커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고급스럽게 디자인이 마감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손 닿는 모든 부분은 다이아몬드 커팅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피아노 커버를 열어서 보면은 공간 활용이 아주 높은 무선 충전 패널이 있고 USB-C 포트가 2개가 있어요. 이 부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USB-C 포트 하나와 그냥 USB-C 포트가 들어가 있어서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아래쪽에는 12V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조그 다이얼을 버리고 이제 트랙패드로 컨트롤 직관성을 MBUX가 완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트랙패드의 반응성이라든지 기능성은 제가 다른 리뷰에서 많이 소개해 드렸으므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랙패드가
자체가 아주 반응성이 좋아요. 햅틱 반응이 있어서 컨트롤을 할 때 운전을 하면서도 제가 어떤 컨트롤을 하고 있다를 몸으로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는 디자인이 잘 된 버튼들이 되어 있고 GLE에서도 봤듯이 이 트랙패드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 핸드레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핸드레스트로 쓸 수도 있으면서 전자식 기어 시프터로 디자인을 했다면 정말 인테리어는 정점이 아니었나. 벤츠가 자꾸 기어 시프터를 와이퍼 조절하는 부분에 이렇게 넣는 거는 너무 고전적이고 현대에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래된 미국차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이 핸드레스트 뒤쪽은 아까 제가 에어 서스펜션으로 차량 전고를 조절할 때 썼던 그 다이얼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암레스트가 열립니다. 양쪽으로 열리지만 사용하는데 많이 거슬리지 않게 패널이 낮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안쪽의 공간은 충분은 합니다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풀사이즈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에 또 폰을 꽂을 수 있게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USB-C 포트가 하나가 더 있어서 앞쪽은 총 USB-C 포트가 3개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콘솔 자체가 좀 높게 배정이 되어 있어서 암레스트가 도드라져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은 암레스트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GLS의 센터 스크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3인치 센터 스크린이 들어가 있는데요. 터치 스크린인데 반응성이 엄청납니다. 거의 스마트폰급이에요. 아이패드처럼 완벽한 조작은 보여주진 않지만 이 정도 렉은 아마 업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번 세대 들어오면서 MBUX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 MBUX의 조작은 3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으로 할 수가 있으며 트랙패드로 조작을 할 수가 있고 핸들에 있는 요 터치 스크린으로 조정이 또 가능합니다. MBUX의 또 가장 강점이라고 하면은 보이스 컨트롤이죠.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이스 컨트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어로 우리가 컨트롤할 때는 아주 상당함을 다른 저희 리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예 시리처럼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는 아주 높은 단계의 보이스 컨트롤이 됨을 볼 수가 있었죠. 이번 세대 MBUX 설명은 다른 차량에서 많이 했으므로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GLS의 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GLS 핸들은 GLE에서 그리고 A클래스에서 봤던 핸들과 동일합니다. 디자인 자체는 벤츠 로고와 코어가 아주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버튼들이 많이 있진 않지만 상당히 직관적으로 우리가 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터치 센서가 들어가 있는 버튼 때문에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스크린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클러스터를 아주 쉽게 조작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 세대 벤츠의 특징인 디지털 클러스터는 12.3인치로 베이스 패널을 인포테인먼트 스크린과 공유하는 스크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스크린의 위치라든지 레이아웃은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디지털 클러스터는 아직도 저는 불만이에요. 너무 90도로 바짝 서 있고 이 핸들에 많이 가릴 수밖에 없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가상 클러스터 디자인은 다른 회사들처럼 따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면 또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른 리뷰에서 봤듯이 굉장히 많은 커스터마이즈 옵션이 있어요. 핸들에서 터치 버튼으로 조작이 아주 잘 되게 돼 있어요. 아주 많은 정보를 보여줍니다. 커스터마이즈도 지금 보면 많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차량에서는 오프로드를 많이 강조한 퍼포먼스 차량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롤이라든지 피치를 항상 우리가 모니터하면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클러스터를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스탠다드로 들어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배터리 상황을 볼 수가 있도록 그렇게 클러스터가 디자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BMW, 벤츠, 아우디가 타 고급 차량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인데 이 디지털 클러스터에서 내비게이션을 볼 수가 있어요. 고급스러운 기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사이즈 GLS의 2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공간은 거의 중형 SUV만큼 나오는 것 같아요. 앞좌석에 공간을 많이 줬는데도 뒷좌석에 이렇게 많은 공간을 주니까요. 이 차가 깡통 옵션 차량이다 보니까 썬루프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파노라마 썬루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헤드룸은 뭐 엄청나게 나오고요. 레그룸도 상당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은 캡틴 시트 마저 들어가 있지 않는 차량이라서 3인이 충분히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센터 콘솔에 무릎이 닿지 않도록 중앙 좌석은 상당히 뒤로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기본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에서도 이 부분에 상통을 하는데요. 2열 좌석도 전자동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2열 좌석의 위치도 조절할 수 있고 틸트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2열 좌석도 헤드레스트를 우리가 여기서 조절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좌석 디자인도 앞좌석에 거의 버금간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고급스러운 가죽으로 마감이 돼 있고요. 근데 이 센터 콘솔 디자인이 약간 BMW에 비해서는 많이 뒤처진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 공조 벤트 주변에 가죽이라고 생각됐던 부분이 아주 저렴한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아주 딱딱합니다. 기본이 잘 갖춰진 깡통 옵션 GLS지만 이 부분은 너무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3열 풀사이즈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투존으로 밖에 운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앞좌석만 공조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 뒷좌석에는 공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뒷좌석도 앞좌석 컨트롤에 완전히 의존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기본 옵션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뒷좌석에도 USB-C 포트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폰을 2개 꽂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컨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220V 컨센트가 한국엔 들어오겠죠. 2열에는 많은 충전 포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암레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GLS는 역시 플래그십 모델이라서 그런지 기본 암레스트도 상당히 디자인이 잘 돼 있어요. 기믹이 들어가 있어서 컵홀더가 또 잘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또 수납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보드게임 하면서 주사위를 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차량은 기본이 4륜 구동입니다. 4륜 구동임에도 불구하고 이 센터 터널이 아주 낮게 배치가 돼 있어서 중앙에 앉은 사람 아주 편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인승은 완벽하게 서포트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GLS의 3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GLS 3열을 보기 전에 GLS 3열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도록 해요. 어깨 부분에 버튼이 있는데 어깨 부분을 이렇게 원터치를 한 번만 눌러주면은 1열까지 움직여주면서 2열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한 공간을 보여줘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들어가는데 이렇게 편하게 3열에 들어가는 경우는 저는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3열에 들어와 봤는데요. 3열 좌석도 디자인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아, 너무 마음에 든다. 어깨에 있는 버튼 부분을 눌러서 좌석을 제자리로 와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3열에 버튼이 안에 따로 있어요.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좌석이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레그룸은 상당히 나오는 것 같아요. 밖에서 C필러가 거의 없다시피 했었는데 C필러가 조금 큰 부분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에요. 제가 3열에 앉으면서도 시야를 많이 확보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C필러가 좀 더 얇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충전 포트인데요. 충전 포트가 이렇게 많은 차량은 없는 것 같습니다. 뒤에 3열 좌석에 4개의 USB-C 포트가 있어요. USB 포트가 하나도 없는 것은 우리가 동글을 써야 되는 불편함으로 남을 수도 있지만 충전 포트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항상 환영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아이들도 저도 그래요. 핸드폰을 충전하면서 닌텐도 스위치를 충전을 하고 게임을 하거든요. 환영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풀사이즈라서 그런지 역시 공간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요. 헤드룸도 3열 쪽은 더 많이 파져 있어요. 그래서 헤드룸도 충분하고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옵션을 넣으면은 5존 공조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열까지 공조 시스템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2존으로 운영되는 공조 시스템이라고 해도 공조 벤트가 너무 없는데요. 이 차는 2열에서도 콘솔에서 2개밖에 없었거든요. 그걸로 2열에서부터 3열까지 다 커버해야 됩니다. 3열에는 아예 공조 벤트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전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공조 벤트가 아예 없다는 부분은 치명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옵션을 꼭 넣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공간 충전 포트 말고는 기대할 것이 많이 없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차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좌석이 편하지만 또 허리 부분이 너무 꼿꼿이 서 있네요. 3열에 앉아서 오래 앉으면은 조금이라도 뒤로 젖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꼿꼿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3열은 좀 애매한 모습을 보여주는 GLS 이었습니다. 자, 저희의 풀 체인지된 올뉴
GLS 2020년형의 리뷰 잘 보셨나요? 저돌적인 디자인에서의 변화, 그리고 좀 동글동글한 느낌을 살려서 가족 친화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GLS였는데요. 디자인의 변화가 모두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완성도 면에서라든지 아니면 모든 연령층을 섭렵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부분은 또 벤츠의 장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그런 디자인이었습니다. 기능면에서도 빠진 부분이 많은 깡통 차량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든지 실내에 많은 기능들이 빠져있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75,000불로 시작하는, 비교적인 낮은 가격으로 시작하는 이 풀사이즈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은 78,000불 밖에 하지 않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옵션이 하나도 없다고 봐도 되는 차량이었으니까 그렇게 많은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LS 580이 곧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GLS 580에 좀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은 뭐 10만 불을 훌쩍 넘어갈 차량이니까 그 차량과 제가 리뷰했던 X7의 리뷰를 같이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AMG 모델이 나오면 AMG 모델을 리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BMW가 현세대에 들어오면서 디자인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우디도 현세대 Q3를 보면 알 수가 있듯이, 그리고 Q8을 보면 알 수가 있듯이 정말 엄청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X7의 디자인은 올해 대형 SUV에서는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디자인이었는데요. 이 GLS가 그들과 경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의문을 남겨주는 그런 리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프로드 퍼포먼스를 아주 많이 피력을 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다른 풀사이즈 SUV랑은 차별화가 그쪽에서 많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좀 더 남성적인, 그리고 좀 더 거친 드라이브를 원하시는 분은 아마 X7보다는 GLS를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럭셔리 풀사이즈 SUV를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 리뷰를 훑어보시면서 또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리뷰를 하나씩 이렇게 찍는데 등골 빠지고 도가니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